신임 경찰 총수가 첫 수사 타깃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오늘부터 무려 10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경찰이 대대적으로 조폭을 단속한 범죄와의 전쟁이 100일 동안 이뤄졌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을 조폭 검거하듯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은 이렇습니다. 청약 통장 매매, 무등록 중개업자, 고가 담합, 보증금 사기 등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느냐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특별 사법경찰을 운영 중입니다. 이미 대대적인 특별 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력 부대인 국토부가 공식적으로는 5번, 비공식적으로는 23번의 작전을 펼쳤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뒤늦게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수도 이전 카드도 내밀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인천 상륙작전에 견줄만 합니다. 문제는 이전을 반대하는 조류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당장 작전 수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법무부도 참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에 답해야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산 거 자체가 불법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저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돌격 앞으로 부동산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비상인 상황인데 아직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작전 지휘부격인 청와대 소속 김조원 민정수석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구에 끝까지 버티다 결국 한 채를 정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내놨다는 그 집, 기존 시세보다 2억 원가량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애초에 팔 의향이 없었던 게 아니냐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내놨던 논평이 머쓱해졌습니다. 8월이 된 오늘까지도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16명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해명도 그름을 부었습니다. 김조원 수석은 매물 가격을 몰랐다며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아내 핑계인 건가요? 통합당 하태경 의원, 투기꾼은 모두 여자라는 주장인지 심각한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물론 피로감도 있겠지만 심상치 않은 민심도 한몫했을 듯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통합당과 소수점 차이까지 좁혀졌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의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민주당 내에선 부동산 3법이 효력을 발휘해 집값이 잡힌다면 당 지지율은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며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만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